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한민식입니다. 지난밤 또한 미국 주식은 이렇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이 이렇게 애초에 상승 기류를 타기 시작한 근본적인 원인은 페드가 이번 FOMC 회의 때 피벗하면서 금리 인상률에 조정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저는 뉴스 기사에서 뭐라고 하든, 그리고 그게 전문가의 말이라고 할지언정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다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로서 참고해야 하는 옳은 데이터는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Fed Funds Future입니다. Fed Funds Future를 보시면은 10월 20일인 목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약 10bps 정도 하락했습니다. 5%라는 픽 레이트에서 4.9%로 하락한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픽 레이트가 과거에 4.5%였을 때 S&P 500은 3,850이었고 지금 S&P 500은 별 차이가 없는 3,849입니다. Fed Future Funds가 과거 4.5%에서 4.9%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는데 S&P 500은 이때와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Fed Future Funds에 대한 상승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석연치 않은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제도 분석을 드렸듯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여기 TIP, TLT 그리고 RINF ETF가 이렇게 함께 최고점을 갱신한 상태이고 이전부터 계속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 자료에서도 여전히 여기 실업률은 오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지 않은 탓에 여전히 10년 국채금리에서 2년 국채금리를 뺀 값의 기울기는 계속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이렇게 오르지 않는 이상은 10년 국채금리와 2년 국채금리 사이의 스프레드는 오를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게 오르지 않는다면은 페드는 이렇게 방향을 피벗하지 않습니다. 단지 차트상으로 이렇게 주가가 크게 하락했으니 이제 모든 악재가 선반영됐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주관적인 의견뿐인 것이겠죠. 게다가 S&P 500의 PE 멀티플은 사실 저평가도 아닙니다. 16.4이기 때문에 그냥 딱 평균치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수치입니다. 제가 S&P 500을 대상으로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매수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저희 멤버십 분들께서는 S&P 500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술주는 피하고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저평가임을 보여주고 있는 에너지 섹터를 대상으로는 에너지 트랜스퍼와 같이 기회가 될 때마다 멤버십 분들과 함께 이렇게 쓸어 담았습니다. 이처럼 저는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텔레그램에서 질문을 받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리서치나 매매 내역 등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오늘 아침에는 저희들의 예상대로 15%나 배당률을 인상해준다는 소식을 공유드리면서 즐거운 소식을 함께 즐겼는데요. 혹시라도 저희들과 함께 안전하게 저평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함께 이어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분석을 드렸듯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실적에 따라서 이미 채권의 움직임 대비해서 비이성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는 S&P 500은 조심해야 하며 목요일날 예정되어 있는 여기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에 따라서도 꽤나 큰 변동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분석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달을 시작으로 해서 거의 모든 영상에 빠짐없이 원유 기업들을 조금이라도 담아서 분석을 드렸는데요.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꾸준히 멤버십 분들과 함께 이렇게 매수를 이어나간 탓에 좋은 실적을 내고 있으며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걱정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게 있어서 두 번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트랜스퍼의 경우는 높은 유가에 기초하여 엄청난 양의 프리 캐시플로우로 부채 비율을 4.0에서 4.5 사이라는 목표치까지 줄여 또 한 번 더 배당률을 15% 인상을 하였고 원유 기업에 있어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크레센트 포인트 에너지는 오늘 훌륭한 실적을 발표했을 뿐더러 돈이 넘쳐나는 탓에 스페셜 배당금을 지급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지긋지긋하게 분석을 했으니 제가 봤을 때 엄청난 수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종목인 구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구글은 이번에 EPS와 매출액에서 모두 미스를 해주면서 주가가 6.74%나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원유 기업들을 위주로 대응을 한 제 입장에서는 구글의 이러한 행보는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적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매출액의 경우 이번에 69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 약 6%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2021년 때 보여준 41%의 성장률에 비하면은 크게 둔화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6%라는 성장률은
환차손에 대한 타격이 주를 이룹니다. 구글의 경우는 아무래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 그리고 유로화 대비해서 매우 강한 달러 때문에 환차손을 도저히 피해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환차손이 없었다면 11%의 준수한 성장률을 기록했을 것인데 환차손 때문에 6%밖에 성장을 하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환차손은 어디까지나 영구적인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생각한 만큼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은 원가 비용과 영업비용,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이었습니다. 여기 원가 비용은 보시는 것처럼 27.6 빌리언 달러에서 31.1 빌리언 달러로 제법 올랐고요. 영업비용을 의미하는 R&D, Sales Marketing, 그리고 인건비 등에서 전부 다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구글의 모든 비용은 44 빌리언 달러에서 51 빌리언 달러로 제법 올랐고, 그러한 탓에 영업이익은 21 빌리언 달러에서 17 빌리언 달러로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순이익 또한 18.9 빌리언 달러에서 13.9 빌리언 달러로 제법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중시하는 영업현금 흐름과 프리캐시플로우를 보도록 할 텐데요. 영업현금 흐름 또한 정말 안타깝게도 25 빌리언 달러에서 23 빌리언 달러로 줄었고, 이렇게 캐펙스 또한 더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프리캐시플로우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구글을 좋아하긴 합니다만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은 안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매출액 외에 그나마 또 좋은 점을 하나 꼽자면은 바로 자사주 매입 내역입니다. Repurchases of Stock인데요. 12.6 빌리언 달러가 자사주 매입으로 사용됐다면은 2022년 3분기에는 15.3 빌리언 달러가 사용된 것으로 더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봤으니 이제 밸류에이션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실적 발표 전까지 구글이 상승하면서 구글의 PE 멀티플은 이렇게 약 20일까지 증가했습니다. 비록 구글이 2022년에는 매크로의 단점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실적을 보여줄 예정입니다만, 그래도 2013년, 2014년에는 이렇게 좋은 실적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러한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저는 구글이 18 정도의 PE 멀티플을 받을 때 정말 구글이 괜찮은 가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여 이렇게 87달러까지 떨어지게 된다면은 제 입장에서는 이번 베어 마켓을 기회 삼아 구글을 모아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바라봐도 그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구글이 실적을 이번에 미스하면서 다시 89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는 갭에 노출되게 되었고, 만약 이번 주 목요일날 있을 애플의 실적 또한 나쁘게 나온다면은 S&P 500이 함께 떨어지면서 구글의 주가 또한 83달러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차트에 따른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찬스를 놓치지 않도록 우선 저는 제 기준에 따라서 분할 매수를 할 계획이고, 분할 매수를 할 때마다 그에 따른 매매 내역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유드릴 계획입니다. 제 기준에서 본다면은 적어도 S&P 500은 여전히 저평가는 아니며 구글이 이번에 안타까운 실적을 보여주었으며 앞으로의 애플의 실적에 따라서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장투람에 있어서 구글을 정말 좋은 가격에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구글과 같은 좋은 기업이 PE 멀티플 18 또는 그 아래인 16 또는 17에서 매매가 되는 게 사실 정말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경우는 이미 제가 포지션이 있고 포지션을 더더욱 공고히 이번 기회에 하고 싶은 기업인 만큼 제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8% 하락할 때 구글을 한번 분할 매수를 해주었고, 앞으로의 분할 매수 계획을 사전적으로 공유 드림으로써 함께 윈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